정부가 내년도 SOC 부분 예산을 17% 이상 늘렸습니다. 반면 보건복지 고용 분야 예산은 줄였는데 연간 경제 성장률 2%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결국엔 SOC 투자로 눈을 돌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 11월 고용률이 2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취업자 증가폭도 넉 달 연속 30만 명대 이상을 기록했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은 한창 일할 나이인 30, 40대 취업자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1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며 주택 매매와 전세 거래에 따른 자금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국회와 국토부가 임대 기간이 끝나고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하는 임대사업자가 있을 경우에 사업자 자격을 박탈하고 세금 혜택 등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드디어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정해진 가운데 도로 등과 같은 이른바 사회 간접 자본, 즉 SOC 부분 예산이 대폭 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정부가 연간 경제 성장률 2%대를 지키기 위해 결국 SOC 투자로 눈을 돌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김성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거쳐 512조 3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 정부 총 지출보다 9%가량 늘어난 규모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총 23조 2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7% 넘게 불어난 사회 간접 자본 예산입니다. 고속도로, 대중교통, 친환경차 관련 항목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 등에 대한 예산도 모두 늘었습니다. 이번 SOC 예산 증가가 주목받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SOC 예산을 줄이는 기조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첫 예산안인 2018년도 예산안에서는 SOC 예산을 20% 줄였다가 국회를 거쳐 14% 삭감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SOC 예산이 전년 대비 4% 늘어난 올해 예산안의 경우도 정부 초안에서는 지난해보다 2.3% 삭감됐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예산안은 이와 반대로 정부에서 먼저 SOC 예산을 올해보다 12.6% 증액 편성했고 여기에 국회가 9천억 원을 더 늘리나니 확정된 겁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연 경제 성장률 2%가 위협받으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결국 토목으로 경기 부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역점을 두었던 보건, 복지, 고용 부문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1조 1천억 원 감소한 것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도 2% 달성이 어렵다는 관측이 많은데 만약 올해 2%를 지키지 못하면 경제 성장률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1%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넉 달 연속 30만 명대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11월 고용률은 23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취업자는 약 2,80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3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취업자 증가폭은 8월부터 11월까지 넉 달 연속 30만 명대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연령 계층별로는 60대 이상과 20대, 50대가 증가한 반면 한창 일할 나이인 30, 40대 취업자 감소세가 계속됐습니다. 산업별로는 보건, 복지 서비스업과 숙박, 음식점업 등에서 늘어난 반면 제조업은 20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15세부터 64세 고용률은 67.4%를 기록했습니다. 11월 기준 198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치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00인 미만 기업의 주 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해 특별 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일시적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대응과 연구 개발 등을 포함해 내년 1월까지 시행 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 52시간제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 기간을 충분히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신규 채용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 신설하겠다며 외국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업종별 특화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분 7조 원 중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4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1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 누적 기준으로 보면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40조 1천억 원 늘어 2017년과 2018년에 연중 증가 규모를 웃돌았습니다. 한국은행 측은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며 주택 매매와 전세 거래에 따른 자금 수요가 늘어난 결과라 풀이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5% 올라 작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가 구매 가격은 동급 휘발유 차량보다 높지만 연료비와 세금 절감 효과는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전기차 코나와 수소 전기차 넥소를 각각 코나와 산타페 휘발유 차량과 비교했을 때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포함한 전기차의 최종 구매 가격은 휘발유 차량 대비 154%, 경유차 대비 142%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월간 연료비는 코나 전기차가 휘발유 차량 대비 81% 절감 가능했습니다. 넥소의 경우도 연간 연료비가 동급 휘발유 차량의 5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연간 자동차세를 살펴보면 코나 전기차와 넥소는 각각 13만 원으로 코나보다는 16만 원, 산타페보다는 39만 원이 각각 저렴했습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고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자격을 박탈하고 세금 혜택 등을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방침을 정하고 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임대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갑질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법안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을 제시했지만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기업들의 연말 인사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기업들의 내부 사정은 저마다 다 다르겠지만 실적 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짙어지며 내년 사업을 진두지휘할 인물 고르기에 분주한 모양새입니다. 삼성과 LG 등 기업들의 움직임을 통해 2020년 재개했던 새로운 별들은 누군지, 올해 인사 키워드는 무엇인지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선 재개 1위 삼성 관심 많은데 아직까지 인사가 안 났다면서요? 네, 삼성의 인사 발표가 예년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였다면 삼성은 12월 첫째 주에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하곤 했는데요. 올해는 12월 둘째 주가 되도록 강감무소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현재 국정농단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삼성 내부가 다소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네, 오너의 부재가 있는 것은 모두가 알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은 핵심 계열사의 사장단 교체를 비롯해서 임원 승진 규모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업계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삼성이 과연 이 안정 기조를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변화를 선택할 것이냐에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나 핵심 계열사 3곳에 수장이 교체될지 여부가 관건인데요. IT 모바일 부문과 그리고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 소비자 가전 부분에 김기남, 김현석, 고동진, 이른바 트로이카 체제가 유지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지난해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 복귀 이후 첫 인사에서 대표이사 3인을 모두 유임시키면서 조직 안정을 꾀했는데요. 올해 역시나 큰 변화보다는 안정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만 IT 모바일 부분의 고동진 사장의 경우 거취를 둘러싸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IM 부분 고동진 사장이 그렇다면 교체 가능성이 솔솔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 퇴진설이 불거졌지만 지난해에는 자리를 지켜냈던 이 고동진 사장. 그러나 올해는 인사 칼바람을 피해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올해 삼성에서 굉장히 야심차게 내놨던 게 바로 이 반으로 접는 휴대폰이죠. 폴더블 폰을 내놨었는데 결함이 발생되면서 논란이 좀 일었습니다. 이 책임을 피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때문에 이 자리를 노태문 IM 부문 무선사업부 사장이 꿰찰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TS 부분 김기남 부회장 그리고 C 부분 김현석 사장의 유임 가능성은 지금 좀 높게 점쳐지고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고동진 사장에 비해서는 분위기가 좀 좋은 편입니다. 지금 삼성은 미래 먹거리로 반도체를 꼽고 있죠. 반도체 초격차 전략을 펼치겠다. 이 시대를 선언을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메모리 사업부 부장과 반도체 총괄을 지냈던 이 김기남 부회장을 지금 교체하는 것은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와 함께 김현석 사장은 내년 2020 미국에서 열리는 CES의 기조 연설 강연을 나서는데요. 이 때문에 아마 연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 대목에서 힘이 좀 실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은 인공지능과 5G 등 미래의 먹거리 육성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의 인재 발굴은 계속해서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삼성 얘기 나왔으니까 LG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LG는 정기 임원 인사를 지금 단행을 이미 했죠? 네, 맞습니다. LG 인사가 지금 시작이 됐는데요. LG 인사의 키워드는 세대 교체와 쇄신입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LG전자의 수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조성진 부사장이 물러나고요. 이 자리를 권봉석 사장이 올라섰습니다. 구광모 회장의 결단이 읽히는 부분인데요. 구 회장이 취임한 이후에 부회장 6명 중 5명이 지금 교체가 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LG U+의 황현석 부사장 그리고 사장으로 승진이 좀 됐고요. LG전자의 박세영 부사장은 홈엔터테인먼트 총괄사업본부장으로 LG화학의 노국래 부사장은 석유화학사업본부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세대 교체가 굉장히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이뿐만이 아니죠.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LG 생활건강입니다. 30대 여성 임원이 선임이 됐습니다. 85년생이라고 하는데 그룹 역사상 최연소 임원이 탄생이 됐습니다. 네, 이 부분은 많이 이야기가 회자가 됐던 부분인 것 같고요. 반면에 SK 현대차그룹은 이번 인사 단행폭이 굉장히 또 적었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대차는 정의선 부회장의 뜻에 따라서 지금 수시 인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과와 그리고 전문성에 따라서 매번 수시 인사를 진행하겠다라고 한 만큼 인사폭이 크지 않았는데요. 이번 인사에서는 현대차그룹의 하원태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이 됐고요. 이 외에 7명에 대한 임원 인사가 실시가 됐습니다. SK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원 인사의 폭이 좀 적었는데요. SK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CEO급을 빼고는 임원 직급 제도를 모두 폐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예상했던 대로 임원 인사 규모가 적었습니다. 변화보다는 안정을 꾀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SK와 SK텔레콤 등 계열사의 CEO 대부분이 유임이 됐습니다. 반면에 50대 CEO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SKCNC와 SK브로드밴드, SK머티리얼즈에는 50대를 좀 전면에 내세우면서 세대 교체의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재계에 뜨고 지는 별들의 움직임을 좀 살펴봤는데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죠. 대기업들이 처해 있는 지금 대내적인 환경을 적재적소에 맞는 인재 발굴을 통해서 과연 이 난간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 재계의 인사 관련 소식들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와 벤치코리아가 힘을 합쳤습니다. 정비와 충전, 소셜 등의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커넥티드 서비스 개발 경진대회가 열린 건데요. 9개 스타트업 참가팀들은 앞으로 48시간 동안 앱 개발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그 현장에 정세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모빌리티 분야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오픈 이노베이션 확산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커넥티드카 스타트업 해커톤을 개최했습니다. 해커톤이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기간 내에 팀을 구성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앱 등의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는 행사를 말합니다. 대회 첫날인 오늘 열린 개회식에는 김학도 중기부 차관,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벤츠코리아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예선을 통과한 9개 팀들은 앞으로 48시간 동안 모빌리티와 정비, 충전 등 미래 혁신 모빌리티를 위한 개발의 경연을 펼칩니다. 특히 스쿨버스 팀은 최근 우려가 커진 유치원 등하교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는 모바일 앱을 개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사님 휴대폰과 부모님 휴대폰이 통신을 하게 돼서 아이가 차량을 탑승하게 되면 알림이 가게 되고 어플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스쿨버스라면은 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벤츠 차량에서도 아이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이번 경진대회의 우승팀에게는 중기부 장관상과 함께 2억 원의 사업화 자금이 주어집니다. 벤츠코리아는 커넥티드카 사업화 검토를 거쳐 실제 도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미래차가 그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전후방 산업을 빅뱅을 리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커넥티드 카와 그다음에 우리 새로운 스타트업 서비스가 같이 융합이 돼서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이러한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회 마지막 날인 13일 오후에는 결과물을 발표하는 엑스포데이를 거쳐 최종 우승팀에 대한 시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세계 최대 호텔 체인 브랜드 메리어트가 개별 호텔의 홈페이지를 폐쇄하라고 해 그 배경에 업계 관심이 쏠립니다. 메리어트 측은 통합된 정보 제공 등 고객 편의를 내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 호텔들은 마케팅 차원에서 손해가 더 클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문다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세계 최대 호텔 체인 브랜드인 메리어트는 개별 호텔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글로벌 통합 사이트 하나만 운영키로 했습니다. 스타우드와 합병 이후 결정된 것으로 모든 메리어트 브랜드의 통합 운영으로 시너지를 내겠다는 겁니다. 네, 정보를 한 군데 다 통합을 해서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내용 파악도 쉽고 예약도 쉽고 뭔가 이제 이런 것을 더 빨리 하게 하려고 이 정보를 모으는 거지 뭐 다른 이유는 없고. 메리어트 측은 고객 편의를 내세웠지만 업계에서는 각국에서 터져나오는 정치적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앞서 중국 메리어트에서 회원들에게 보내는 메일에 티벳을 국가로 표기해 논란이 된 바 있고 유럽 메리어트에서는 개별 호텔 사이트들을 관리하는 개인정보와 관련해 소송이 이어지는 등 메리어트 본사가 국가별 다른 정책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아왔기 때문입니다. 지역별 정치 이슈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 셈인데 국내 호텔들은 당장 마케팅이 어려워지는 등 손해가 더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통합 사이트는 미국 본사의 소관이라 실시간 반영이 불가능하고 호텔별 맞춤형 마케팅에 커다란 제약이 생긴다는 겁니다. 통상 호텔 프로모션은 1개월에서 2개월의 단기 프로모션이 대부분인데 앞으로는 미국 본사의 최종 확인 후 홈페이지 반영까지 최소 2주가 소요됩니다. 홈페이지의 마케팅 활용성이 크게 떨어지는 겁니다. 객실 프로모션 외에 호텔 수익의 일부를 차지하는 식음 프로모션이나 연예 상품을 홍보할 창구도 팝업 PDF 파일로 대폭 축소되고 향후 호텔과 관련한 사진이나 영상도 모두 메리어트 본사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홈페이지가 어떻게 보면 호텔별 특색이 없이 일반화되어 있는 캐리메이션을 써야 돼가지고 좀 더 매출이나 이런 비용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메리어트 측은 과도기에 나올 수 있는 잡음 정도로 여기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도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긴 하지만 당연히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어제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나라의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소재와 부품, 장비 강소기업 55곳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55개 기업 중엔 코스닥 기업 16곳, 코넥스 1곳 등 상장기업 17곳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정부의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에 선정됐다는 희소식에 이들 기업의 주가는 이틀 연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중소벤처기업부의 소부장 강소기업 100 선정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내년 추가 공모를 통해 채워질 45곳을 제외한 55곳의 기업이 선정된 가운데 16곳의 코스닥 기업과 1곳의 코넥스 기업이 눈에 띕니다. 강소기업 선정이라는 희소식이 이들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해 16곳의 코스닥 기업 중 상당수가 10일 상승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날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세미시스코는 전 거래일 대비 8% 넘게 상승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긍정적인 주가 흐름은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역시 상당수가 상승 마감했고 이 중 오이솔루션과 P&E솔루션은 각각 4.86%, 6.33% 상승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무엇보다도 정부로부터 회사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그 로봇 모션 쪽에서는 저희 혼자거든요. 가진 기술이나 사업 능력을 인정받은 게 아니냐 이런
점진적으로 마켓 시어를 늘려서 지금은 한 150억 정도 수입 대체 효과인데 5년 내로 한 1,000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이 굉장히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나.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기술력이 발휘하는 시너지는 관련 주가에도 활력을 부여할 전망입니다. 특히 강소기업에 선정된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설 방침인 만큼 향후 기업 가치 성장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취업자는 날로 늘고 있고요. 고용률은 23년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40대 일자리 10년 만에 최저치까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도 있는데 다른 연령대 취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유독 도드라진 40대 고용 부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